이제 우리 지명 토론하신 분들 말씀을 좀 이제 쉬면서 이제 쉬고 지명 토론 전체 토론을 할 생각인데, 먼저 우리 김용국 원장님께서 가능하면은 그 발제했던 분들 속에 그러니까 한두 사이트를 좀 꼭 지목을 해주셔서 그쪽에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먼저 5분의 발표를 매우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꾼들처럼 발표를 하셔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 활동가 분들의 역량이 이만큼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전공보다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고개 숙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뭐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장소라는 공간적 의미와 사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된 이야기일 겁니다. 공간은 거점이 될 것이고 근거가 될 것이고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는 과제였겠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이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김순영 선생님 미산동 이제 88이라는 것은 이제 쌀미자를 88로 그렇게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88세를 우리가 미수라고 하는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든 간에 미산동의 미는 제가 알고 기억하기에는 쌀은 아닙니다. 전통으로 볼 때 그건 살입니다. 살. 화살의 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의미야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꼰대들은 그래도 본래의 의미를 살렸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는 점에서 뭐 굳이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왜 휴먼 라이브러리 그래서 사람책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제 마을회관 앞에 미산교회 매우 중요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산교회를 다니셨던 옛 어른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장소로 오시게 해서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일정 때는 어떻게 했고 6.25 때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못 갖고 가게 하니까 아주머니가 온몸에 자루에다가 쌀을 마치 이렇게 장착을 하고서 큰 스게치머리를 입고서 몰래 쌀을 반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원장님 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은정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호저벌에서 여하튼 24절기라는 게 농사와 관련된 것이니까 24절기마다의 농업의 형태들, 그때의 어떤 민속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만 연결을 해도 한 달에 2번씩의 뭔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리와 같은 경우가 사실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뭐가 된다면 사실 지속력을 갖기가 더 좋을 텐데 각자의 고민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떠밀려서 내가 이 일을 맡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의무감에 맡게 된 경우도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은 계시겠지만은 여하튼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수 박사님, 우리 경기만 포럼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특별히 안산 시흥 쪽에 애정이 아주 높으시고 또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김은수 박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가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듯이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느 사이트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서 느낀 거를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가들이 본인들이 기획을 하고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시간이 안 돼서 말씀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방문자나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방문자들의 의견을 모아두는 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경기만 에코뮤지엄에서 정한 사이트를 몇 군데를 가봤지만은 설문조사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의 방문객이 오고 또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우리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에 대한 의견을 모아두는 것이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에코뮤지엄을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 결국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절대 에코뮤지엄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소금 창고 말씀하셨지만은 소금 창고를 활동가가 운영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소금 창고를 에코뮤지엄 하는 사람이 운영하게끔 해주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가 에코뮤지엄으로 운영하는 것을 활동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저거는 에코뮤지엄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 행정가에 가야지만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소금창고든 어디든 정체성을 명확히 찾아서 그것들을 주민들이 얘기하게끔 교육이나 노력을 해야지만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그러려면은 정체성뿐만 아니라 소금창고든 어디 그다음에 다른 수인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론 다 하셨겠지만은 상세한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화를 해야 된다. 이게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홍보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많이 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행사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결국 주민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의 입에서 이게 좀 해야 된다기만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외국 사례를 봐도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민들의 참여하기 하는 광고 활동가들이나 문화재단이나 정경화 포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교육을 결국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교과서에 다 나온 얘기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에코뮤지엄이 활발하게 되려면 지자체가 참여하지만 안 된다는 것은 아마 머릿속에 가지셔야만이 교육문화재단도 경기문화재단도 지원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드웨어를 지원해 줄 때는 지자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신성희 교수님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성희입니다. 잘 들리세요? 제가 잘 발표하신 거 정성껏 준비하신 자료를 정말 잘 들었고, 제가 그 사이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표만 듣고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좌장께서 지시하신 거를 잘 따라야 될 의무가 패널에게 있기 때문에 각 사이트를 꼭 집어서 얘기하라고 특별히 3차례 지령을 하셨기 때문에 따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각 사이트들의 뭐 자세한 내막이나 맥락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조금 듣기에 부담스러우신 내용이 있다면 걸리시면 됩니다. 일단 발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느낄 때는 지역도 같은 시흥이고 바다와 관계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이한 거는 두 곳 다 이제 농업 문화를 가지고 그 에코뮤지엄의 콘텐츠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수도권에서는 이 농업에 관련된 자원이나 유산들이 희소한 편인데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돋보인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현재도 이제 벼 재배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컨텐츠를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제가 관심도 많이 있는 곳인데요. FAO라고 있어요. 국제기구 중에 세계농업기구, 푸드 오거니제이션. 거기에 세계 농업유산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거기 청산도에 구두장농도 이 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도 우리나라 농림수산부에서도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하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보존과 동시에 그 농업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건 다른 헤리티지 보존과 다른 점은 계속 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것과 다른 점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이 바닷가와 수도가에 위치한 이점에서 차별적인 농업 활동이나 농업 내용이 있다면 그걸 잘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유산은 각별히 음식 콘텐츠와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뮤지엄이기 때문에 집경력이 없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없고 지속 가능하게 되기도 어려운데, 이 농업 문화와 음식 콘텐츠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품까지 연결돼야지 경제적인 성공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활동가들께서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들은 발표 내용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혹시 놓치고 계시다면 이런 구상을 그림 속에 넣어 가시는 것도 어떨까, 유리하지 않을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발표도 하고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에서도 이 농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지만 염전 있죠. 염전 네트워킹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염전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5년 전에 이거를 대대적으로 해외 조사까지 해서 책자도 내고 염전을 보존하고 소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도 특이한 염전이 있는데요. 에어룹에 아실 거예요. 구원포구라고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바위가 염전 역할을 해요. 근데 바위가 평평해요. 너럭바위라고.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물이 차면
따로 바닥 작업을 하지 않아도 소금 채취가 용이하고 아주 양질의 소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보랏빛으로 굉장히 경관 자체가 아름답고 주변에 소금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커피에다가 소금을 활용해서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뮤지엄 사업이 조금 더 성숙화되면 이런 이제 상업 공간들이 많이 형성돼야지 됩니다. 이것이 상업화가 아니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믹싱하는 길이기도 해요. 아까 사동 역사 사진 보여주셨었죠? 사리역? 사동, 네, 사리요. 사리역. 최원수 선생님 사리역 사진도 보면 그 뒤에 있는 작은 초가집 같은 건물이 전방이에요, 전방. 근데 원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공공공간들이 있는 곳에는 상업 공간들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숲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이 소금 창고가 소래 창고랑 다른 건지, 소래 창고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시 남동구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리고 이게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건지 그것도 좀 놀라웠고, 만약에 등록이 되었다면 괜찮은데 등록이 안 되었다면 경기도 등록문화재 차원이 아니라 국가 등록문화재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문화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접벌 파라다이스, 이거 오늘 들은 발표 중에 가장 힙하지 않았나. 요즘 킬러 콘텐츠가 할머니 콘텐츠잖아요. 패션 업계에서도 매니룩이라 그래서 옛날에 왜 할머니 교회 가실 때 입으신 것 같은 가디건이나 꽃무늬 치마나 이런 거 유행이고, 할리는 이런 거 보이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이제 주류가 되어 가고, 예전 노인들과 같이 지금 노인들은 너무나 젊어요. 나이만 뭐 60이다 뭐 그러실 뿐이지 한 10년씩은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힙한 할머니, 노인분들의 콘텐츠를 이용하신다는 점에서도 돋보였고, 역시 여기도 아까 농경문화, 생태적인 접근을 농경문화로 녹여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로도 좀 개발을 하시고, 이제 지역 특산품이나 수분이어 제작, 그러니까 기념품 제작까지 같이 가셔서 좀 체인을 만드시는 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초청을 받아서 뭐 현장 조사를 가거나 일본을 가게 되면, 홋카이도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기후와 토지가 비옥해서 농작물이 질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뭐 신토부리라고 해서 한국 농작물이 제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은 지질학자인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에요. 막 억지로 키워내는 작물들인데, 이 홋카이도의 그 엄청난 그 토양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의 질이 굉장한데요.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게 정말 요즘 말로 개꿀 맛, 정말 달고, 또 그 우유도 굉장히 고소하고 신선해서 버터나 치즈도 비싼 값에 팔리고 기념품화되고 하는데요. 제가 눈여겨본 거는 그걸 막 글로벌하게 하거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위치에서만 살 수 있다. 다른 지역에다가 그 판로를 만들지 않았다고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만 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제가 놀랐었어요. 원래 예술 작품의 진정성은 이례적 현존성이 온다고 과거 아도르노나 베냐민이 이미 다 뭐 이론적으로 밝힌 부분인데, 이거를 지역의 특산품에도 적용시켜서 이 홋카이도를 벗어나면 절대 먹어보거나 살 수 없는 상품으로 만든 걸 보고, 우리 경기도 에코뮤지엄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더 매력적인 장소성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곰솔 누리숲은 이게 이제 인공숲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이, 이 길다란 그 긴 숲을 만든 거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또
아주 힙한 플레이스죠. 홍대 앞에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옛날에 경의선 철길을 이 숲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쭉 길어요. 이게 그 건축가들이 극찬하는 형태거든요.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형태의 이 숲이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접근성을 하는데, 이제 이 곰수월 누리숲의 이 주변에는 그 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크고 작은 상업 공간들,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도 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소통도 하고 하는, 뭐 벼룩시장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감상용 숲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보존만 하다가 보면 감상용 숲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올덴버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일 필요한 공간이 더 서드 플레이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저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파악하게 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한테 맥락도 없이 이렇게 툭 던지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제3의 공간들이 뭐 카페나 레스토랑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북적대고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그 장소들을 가보면 작은 공방, 카페, 그다음에 크고 작은 레스토랑들, 그다음에 뭐 야외 공연하는 공간들, 그래서 버스킹하고 그러죠. 그런 공통점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사이트별로 제가 지금 발표를 해주신 내용들을 들은 것 갖고 말씀드리자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오늘 발표하신 사이트의 대표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에코뮤지엄 사업지들 중에서 선수 중에 선수들이시고 대표이시고, 앞으로 성공 경험치를 더 쌓이면 스타가 될 사람들이세요. 이분들이 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뤄낸 게 이게 평균치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외적으로 개고생해서 여기까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릴리스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이 5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얼굴이 다 환하고 밝으시고 겸손하셨어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하고 잘 돼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역경이 많고 힘들고 하더라도 얼굴이 밝고 또 이고가 막 드러나지 않으시고 겸손하시다는 그런 공통점을 오늘도 볼 수 있게 되셔서 참 좋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 우리들한테 진짜 힘주시는 정신적인 이런 위로 말씀까지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이제 김순례 이사님, 예, 바로 코멘트. 예, 항상 그 마지막 토론자가 제일 불리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평가를 다 해주셔서 사실 뭐 앞에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냥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면, 일단 공통적으로 보았을 때 각 지역마다 그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장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면 되게 삐까뻔쩍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뭐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데를 가서 마을 박물관을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각각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같은 박물관처럼 보이지만 그 지역에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박물관을 꾸미는, 소박하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강화에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가 돼서 그 폐교한 학교를 이제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동네 분들이 오셔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한 칸을 비워서 마을 박물관 만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 했더니
자기네 집집마다 다 있는데 그거를 모아줄 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박물관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들 똑같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그 현지 토착민이 아니실 겁니다. 되게 이주민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저도 강화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민 소리를 듣는데 이주민 눈에 그 지역의 특징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 분들은 평생을 거서 살았기 때문에 늘 거기 있던 것들이거든요. 뭐 강화 갯벌하면 늘 거기 있던 건데 뭐가 소중해. 하는데 저희 같은 눈으로 보면 매우 신기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눈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아카이빙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그 이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토착주민 대학이 같은 것들도 진심으로 대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평가 지표 문제 같은 것들은 뭐 설문조사가 됐던 뭐가 됐던 관계 없는데 사실은 지표 설정은 정확하게 하고 그 지표가 완성됐는지 같은 것들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똑같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계속 그렇게 에코미즘 활동을 할 때 되게 보면 그 사업 지원비가 끊기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하게도 아까 어디였었죠? 사동 지역사 모임 같은 경우는 주로 회비를 운영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일단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서도 그 지역에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열심히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흥 같은 경우가 지금 3개 사이트가 배포해졌는데 이 3개 사이트가 각각 별도로 놀지 않고 서로 네트워킹을 잘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혹시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코멘트. 예. 오늘 저는 전반적으로 이 활동가들이 진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주민들 그 수다한 이해관계인들을 다 만나시고 설득하고 제가 보기엔 그게 주민 활동이에요. 주민들이 참여라는 게 뭐 꼭 뭐 할 때 사시사철 나와가지고 뭐 빗자루 들고 나와서 쓸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 응원해 주시고 그 알게 모르게 그냥 도와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게 주민활동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제가 네트워크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이거 하시면서 아까 호조볼도 그렇고 우리 김순영 이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많죠. 그 단체들 다 만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에코미즘 사이트만 말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단체들까지. 예. 해영단체, 뭐 시민인권단체 이런 단체까지도 다 아우러서 같이 네트워킹을 하면 더 좋겠다. 근데 그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에코미즘 단체만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아까 김순영 이사님 생태 전문가하고 말하자면 미디어 홍보 전문가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생태도 아마 여러 분야일 거예요. 그래서 뭐 해양 생태 아니면 어느 분야 생태인지는 아마 저희랑 또 한번 얘기해서 저희가 섭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직접 파견을 가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좀 뭐 잠깐이라도 하든가 예. 여하튼 도와드리는 거 하고 아마 미디어 홍보 분야는 전반적으로 전 사이트들이 다 아마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쪽
그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좀 한번 그 아카데미를 하든가 라운드 테이블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원희 국장님한테는 그 책곡간에 이제 도서가 들어가는데 그 도서에 수집하는 도서가 주제가 소금, 바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놓쳤어요. 근데 바다 관련 도서는 제가 좀 많이 갖고 있고 또 바다 관련 기관들은 제가 뭐 37년을 근무한다니까 특히 이 그림이나 사진으로 된 것들은 좀 많이 구할 수가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을 좀 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소금 창고가 공공자산이다 보니까 민간 말하자면은 기업에서 법인에서 아마 그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하고 또 아니면 경기문화재단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아마 그 위탁 관리나 이런 것들 할 때 그 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협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서은정 대표님이 시간이 근데 없어서 나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호저볼 포럼 개최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같이. 참여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하여튼 저는 오늘 많은 걱정을 했는데 에코뮤지엄, 경기 에코뮤지엄이 굉장히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오늘 봤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동주 선생님, 예, 말씀, 한 말씀. 네,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에코뮤지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중간 점검하는 것처럼 쭉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 어떤 현장 점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제가 너무 멋진 분들이랑 같이 사업하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제가 크게 이해하기로는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거버넌스 면에서 지자체 협조와 공공기관이 위탁해서 하지 않으면 이 기관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김문수 박사님과 선생님들이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지자체가 함께 있는 거니까 저희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노력하겠고, 주민분들의 입장으로, 아까 활동가 입장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입장으로 모아주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 요청드렸던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만족도 조사 외에도 또 단체들 입장에서 이 만족도에는 다 잡히지 않는 우리만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성과 보고서에 정산서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 근거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또 다른 두 번째 부분은 그 방문자와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소통 없이 만들어진 컨텐츠는 아무리 좋은 자원이어도 좀 골방에 쌓여서 이렇게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경기만 포럼에서도 뒤에 뭐 생태 아니면 다른 에코뮤지엄이란 이름 외에도 유사하게 하고 있는 수많은 부처들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따가 공유 드릴 건데요. 6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관광두레, 창업진흥원선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사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또 저희보다 더 앞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들이 있어서 좀 사례들로 같이 네트워킹하고 공부해 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신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만 포럼 다들 지금 10월, 12월에 그동안 못 하셨던 집행을 많이 하시느라 다들 바쁘신 시간들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마무리를
그 우리 오늘 발표하셨던 그 사이트 책임자분들이 이제 피드백하는 걸 전체로 한 건데 뭐 다 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하여간 몇 분이라도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순영 대표님. 안 하시게요? 그러면 아니 뭐 그래도 한 부분이라도 우리 그러면 저기 누구야 그 송은이 국장님 예 피드백과 관련한 그 마무리 말씀 예.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정도의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2016년부터 그때는 말 한마디도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러한 시간이 결국은 이걸 만들어줬어요. 경험과 또 올해는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제대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뭘 얼만큼 기획비를 들여야 되고 이런 것도 못해서 너무 저렴하게 모셔서 굉장히 죄송하다 그 말만 계속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런 지역의 어떤 이런 공동체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끊기지 않고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이용성 소장님도 한 말씀. 예. 네, 오늘 너무 좋았던 시간 같고요. 이제 박동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저희 야외 수업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윤호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참 애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최원숙 선생님도 한 말씀. 예. 네, 저희는 다행히도 인원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이번에 또 직담회를 하거든요. 수인선. 네, 하게 될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셔서 되게 부럽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안산 시흥 안산 예,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뭐 예산 집행상 저희들이 대부분 빠르면 6월,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11월 달에 끝나는 바람에 또 이제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뭐 활동하는 게 9월, 10월, 11월 뭐 전시도 뭐 10월, 11월밖에 못한다 그래갖고 앞으로 이게 아마 경기문화재단에서 주로 풀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의 조기 집행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동명기에 농한기 때 활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도 뭐 예산은 종료되더라도 선집행을 통해서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게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흥 안산 권역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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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